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주요 경제 이벤트인 고용보고서 발표와 소비자 물가 발표를 눈앞에 둔 시장은 오늘도 혼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에 이어 다우는 상승하고 나스닥은 하락하는 기조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특히 위험 자산들이 안 좋았던 이유는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가 다시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민간 기관인 ADP에서 발표한 고용 지표였는데 이게 약하게 나왔습니다. ADP에 따르면 3월 고용이 14만 5천 건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지난달에 26만 1천 건보다 확연하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한 예상치였던 21만 건보다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바로 어제 발표된 2월 채용 건수도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1천만 건을 하회했죠. 이런 소식들이 발표되면서 시장은 이틀 연속 위험 자산이 하락했습니다. 네, 고용의 약세가 이제 악재가 된 거죠. 어차피 금리 인상은 곧 끝이 나니 고용이 약하다고 해서 연준의 금리 정책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 단지 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실업률이 너무 높게 나오지 않기를 바라야 합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죠? 가능하면 3.6%가 나와주는 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주 발표된 미국 공급관리협회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매관리지수도 모두 낮게 나왔습니다. 제조업 구매관리지수는 46.3으로 지난달에 47.7보다 낮았고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서비스업 구매관리지수도 51.2로 지난달 55.1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구매관리지수는 기업들의 중요 임원진이 신규 주문이나 수주잔고, 생산, 재고, 배송 등의 전반적인 기업 활동에 걸쳐 향후 전망에 대해 답변한 설문을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일반적으로 50 이상이면 강세 국면, 50 이하면 약세 국면인데 제조업의 경우는 이미 5개월째 약세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현재 시장이 경기 둔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인 거죠. 어쨌든 이런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현재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업종과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업종이 확연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가 가장 강하고 얼마 전 유가 상승 이슈로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 외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가 강한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유 감사한 이슈가 있었던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경기 방어주들입니다. 건강은 경기와 상관이 없죠. 수도와 전기, 가스도 경기가 안 좋으면 좀 적게 쓰긴 하겠지만 어쨌든 써야 합니다. 필수 소비재 역시 경기가 안 좋으면 조금 덜 사려고 노력이야 하겠지만 어쨌든 사야죠. 경기 안 좋다고 코카콜라를 안 먹지는 않잖아요. 반면 같은 가치주 내에서도 산업주나 원자재주가 약한 것은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당연합니다. 경기가 불확실하고 은행 위기 증가로 은행들이 신용을 줄이려고 하는 이 타이밍에 기업들은 당연하게도 지출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돈줄이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의 발주가 줄어듭니다. 기업들의 발주가 줄면 가장 선발대로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산업주와 원자재주들인 것이죠. 이처럼 현재의 경기 방어주 상승은 얼마 전 설명드렸던 금값과 채권의 상승과 맥을 같이 합니다. 불안한 시국과 은행 리스크 증가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강해진 것입니다. 금값은 2,000달러를 돌파한 이후 여전히 그 가격대를 유지하며 강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 가격도 계속 상승하며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수익률이 매일같이 낮아지고 있죠. 이런 모습들은 전부 시장이 현재 불안함 속에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이 곧 끝나가는 시점에 가치가 하락할 달러를 살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자산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기 방어주들은 후기 약세장에서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화폐를 살 타이밍은 지났지만 그렇다고 자신 있게 위험 자산을 살 타이밍은 너무 빠르다고 생각될 때 일단은 안전 자산을 먼저 거치는 것이죠. 물론 지금 타이밍은 사람에 따라서는 후기 약세장이라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초기 강세장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 여러 타이밍이 교체되는 환절기 같은 혼잡한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는 나스닥이 좋았다가 이번 주는 또 다우가 좋았다가 시장도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시장을 보시면 이런 순환매 현상은 이전에도 발생했었습니다. 작년 후반에도 약세장의 막바지에서 안전자산이 먼저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이후 연준의 피봇 기대감이 커지자 연초에는 위험자산이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안전자산은 관심에서 밀리며 가격이 조정을 받았죠. 그러다 위험자산은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또 때가 되니 다시 불안한 얘기들이 들려오고 그런데 안전자산은 가격이 내려가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안전자산으로 시장 관심이 옮겨간 것 뿐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듯 이런 마켓 타이밍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타이밍 맞춰 잡으려 드는 것도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죠. 타이밍 잡으려다가 항상 뒷공무니만 쫓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어렵게 투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평가의 4단계 프로세스 아시죠? 미래 가치를 파악하고 현재 가치로 환산한 뒤 현재 가격보다 높다면 더 사거나 보유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경기 사이클이나 마켓 타이밍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것들은 어차피 돌고 도는 것이기에 때가 되면 알아서 가치로 수렴합니다. 다만 이렇게 투자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분류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2년 후에 쓸 돈을 성장주에 올인했다면 경기나 마켓 사이클의 롤러코스터처럼 휘둘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투자는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멘탈은 원칙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지 정신력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오래 매달리기를 근력으로 하는 것이지 근지구력으로 하는 것이지 정신력으로 하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가격에 매몰되어 일희일비하는 투자를 평생 반복하며 언제까지고 고통스러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평생 고통 속에 살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당장 그런 투자는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선택이며 여러분은 언제든 그 지옥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